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건 LMR 파트너스의 투자입니다. 자, 얘네는 간암 치료제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구조가 대부분 BW, 신주인 수컴 부사체적,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 자, HLB의 주당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항서제약은 25년도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생산 시설의 현대화 개조를 위해서 대규모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수저 생산 시설 업그레이드 개조에 집중해서 미국 FDA 그리고 유럽 EMA 등 국제 규제 기관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FDA의 심사에서 제기된 제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저 우회 시설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 계획을 착수했고, 이는 생산 장비 업데이트 공정 흐름 최적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무결성 강화를 포함해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캄렐리 중합 등 제품의 국제화 프로세스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수출 제품은 EU 그리고 미국 GMP를 충족하거나 초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얘네 기준에 대한 어느 정도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거든요. FDA의 CMC 지적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FDA 기준 이상치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보는 것 중 하나가 공정 변경 후에 데이터 일관성이거든요. 일관성.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네가 공정을 변경하고 나서 또 문제가 제기될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클래스 2에 나온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일관성 때문에 기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공정 데이터 재평가와 시스템 검증 필요로 2개월은 좀 짧다. 그 이상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클래스 2를 받은 것이 아닌가. 좀 더 부정적이어서 내용이 승인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클래스 2가 아니라 기간이 2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클래스 2가 되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정 자체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클래스 2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자, 그리고 LMR 파트너스 관련돼서 얘네 1년 후에 HLB 주가 5만 4,543원 달성.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HLB 입장에서 2천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받으려면 어거지로라도 5만 4,543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뭐 지금의 주가가 그렇게 큰 이격이 있는 자리는 아닌데 어쨌거나 지금 주가보다 좀 위에 있죠. 예, 요 자리입니다. 요 선 그어놓은 자리. 자, LMR 파트너스가 11월 3일인가에 그 뉴스가 떴거든요. 11월 3일 대충 이때네요. 자, 그럼 1년 뒤면 26년 11월 중순이죠. 자, 요때면은 리라프그라티닙 소식까지도 나와 있을 시점이기 때문에 이 가격 이상으로 가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2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지난 2차 CRL 때 상황을 보면 일단 24년 10월 11일에 클래스 2를 통보받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1%로 마감을 하고요. 이후에 한 달 동안 한 마이너스 10% 정도 더 빠지면서 횡보하다가 반등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클래스 2 자체로 기대감이 일시적으로는 빠질 수 있으나 기간이 밀리면서 기대감도 함께 밀린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LMR 파트너스의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리라프그라티닙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업 차원에서의 뭔가 주가 방어해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당장은 클래스 2로 승인이 무산될 것 같다는 뉘앙스보다는 이제 시장이 너무 좋은 편이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사도 수익률이 꽤나 높고 뭐 현대차를 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요 관련주들은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낭비 관점에서 클래스2가 뜨자 엑시트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클래스2 자체를 시장도 악재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기회비용을 살리는 쪽이었다. 어차피 HLB는 가담치료제는 6개월 정도가 소모되고 리라프그라틴이 또 빠르면 9월이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두세 달 정도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 클래스2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소제약이 CMC지적으로 공정에 요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공정에 변동사항이 생겼다. CMC 부분에. 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데이터 검증이나 수율 등을 체크하기 위해서 기간 소요가 2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클래스2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항소제약의 CMC 공정 변경으로 인해서 FDA가 뭘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클래스2가 예정된 거 아닌가. 공정에 변동이 생겼으니까. 물론 결과론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사측에서도 이걸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과거에 오래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기대감만 이용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그 기간이 밀렸을 뿐이다 라는 것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밑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일 때는 이런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점이 오면 그 일정이 다가오면 어차피 이런 하락세들 있죠. 이런 애매모호한 하락세들 이런 거 그냥 뚫고 갑니다. 제약바이오 특징이죠. 그 일정이 있고 일정이 다가오면 폭발적으로 매수세가 급증합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거래가 죽어있는 시점에서는 어느 자리에 지지받는지를 확인하고 뭐 이런 수렴 지지의 흔적을 확인했다면 분할 매수로 수량을 더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정은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일정에는 이런 식의 상승세가 동반되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기대감 일정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듯이 요쯤 되면 이제 매도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머리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어깨 부분에서라도 이제 비중은 축소하는 것이, 기대감만 이용해서 비중은 축소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게 기간이 오래 남았기 때문에,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심이 현재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박스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하락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이 어느 자리에 나오는지, 박스권 하단이, 단기 박스권의 하단이 아니라 이 상단이 어디인지를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대감과 실망감이 공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이용해서 수익을 일부라도 내면서 또 저점에는 분할 매수로 수량을 더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기대감 일정을 기다리시는 게 수익성이 가장 클 것이고 리스크가 가장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점을 특정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충 봐도 이렇게 수렴된 자리들이 보이죠. 분봉입니다. 지지받는 자리들을 메모하고 이제 또 내려갔을 때는 저항받는 자리들을 메모합니다. 자, 그럼 수차례 겹치는 자리들이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그 자리들은 어떤 의도가 됐건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다. 5만 30원이죠. 그걸 일봉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5만 30원을 하면 아, 이 자리는 의미가 상당히 큰 자리구나.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근거로 매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음에 또 터치했을 때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자리를 터치했는데 호가를 봤더니 매도 물량이 많이 던져집니다. 근데 이 자리가 지켜진다. 그럼 여기는 매수 타점의 근거로, 아니 매수 타점의 근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매수 타점으로서 적절하다, 유효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말하자면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방어해주는 자리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의미 있는 자리들과 근거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근거도 함께 설명드려서 평단을 낮추면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단기 박스권 상단이 특정될 근거가 나온다면 분할 매도 타점과 근거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텔레그램 방은 기존에 있던 방과는 무관하게 신규로 개설된 방입니다. 아직 신규 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자, 나는 빠른 정보 전달과 대응 분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입장이나 개별 종목 대응 분석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런 것은 필요 없다, 급등주 검색식이 필요하다, 또는 전자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필요하신 것만 체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신 받으실 전화번호 뭐 010-1234-2255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처를 기재해 주셔야 제가 뭐 링크를 보내드리든 뭐 전자책이나 급등주 검색식을 보내드리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연락처 기재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책과 급등주 검색기는 PDF 파일로도 만들어 뒀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고요. 뭐 깔아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자,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인데 여러분들 근심 걱정 좀 많으시겠지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